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난 한 두 주 정도 계속 이 날씨가 90도 이상을 넘나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도 가고 휴가도 가고 뭐 이제 그러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백투스쿨에서 학교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지만 지금 이 녹화하는 이 시간에도 지금 90도가 넘는 그러한 외부 기온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게 날씨가 이게 무더워지면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날씨의 기후로 인해서 이제 너무나 덥기 때문에 이곳에서 오는 그런 열, 힛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열경련, 그러니까 히트 크램프에서 근육에 이제 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다음 단계는 히트 익저션, 그래서 열사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히트 스트로크, 그래갖고 일사병이라는 이런 세 가지 분류로 어떤 이 열에 관한 그와 같은 이제 병이 생기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이 더운 날씨, 90도가 넘는 이 날씨를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히트 크램프, 그래서 영어로 치면은 이제 히트 크램프고 한국말로 하면은 열경련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일 약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름에 이제 이런 날씨에 운동을 하거나 뭐 축구하거나 이제 뭐 산책을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또한 뒷마당에서 농사를 좀 하시거나 뭐 화원을 가꾸시다가 일을 많이 하고 골프를 좀 심하게 치시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좀 약간 밖에서 오래 계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신 분들 가운데 어떤 게 가끔가다 경련 같은 게 다리에 쥐가 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땀이 많이 나서 어딘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근육이 뭐 경련이 일어나고 쥐가 나고 그 정도 하면서 목이 마르고 좀 피곤한 정도는 아무래도 히트 크램프, 경련 정도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히트 익저션, 그러면 그게 열사병이라는 한국말로 되는데, 여기에서 제일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열사병, 일사병 그런 다음 단계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날씨가 한 90도 이상이 될 때 그때가 위험합니다. 그리고 90도 이상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습도가 70% 이상이 되면, 즉 두 가지입니다. 90도 이상의 열과 70% 이상의 습도가 이제 조합이 될 때가 제일 안 좋은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하니 우리 몸이 온도를 조절할 때 피부를 통해서 열을 이렇게 방출해서 온도를 조정하라는 게 제일 큰 거고요. 그러면 숨 쉬면서 이 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운 공기를 내보내면서 찬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우리가 온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 밖에 날씨가 90도 이상이 되고 습도가 70% 이상이 되면 우리가 피부로서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방법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 몸이 열을, 우리 몸의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오고 문제가 생기기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히트 익저션, 그러니까 열사병의 가장 흔한 형태의 증상은 어딘가 모르게 머리가 아프고 또 토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맥박이 좀 빨리 뛰면서 골이 아프면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매사가 귀찮아지면서 어딘가 이게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꼭 감기 초기에 뭐 독감이라는 게 걸 때 초기에 기본적인 증상이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올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은근히 땀이 좀 나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컨디션이 안 좋고,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열사병, 히트 익저션이 있는데, 밖에서 이제 골프 치시거나 그런 야외 활동을 좀 하신 분들 가운데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몸에 좀 이렇게 열이 나고 골이 띵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 가끔가다 쥐가 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그런 열경련, 그러니까 히트 크램프나 히트 익저션, 그러니까 열사병 환자가 많은데,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아까 얘기한 구토나 뭐 이렇게 골치가 아프고 맥박이 좀 빨리 뛰고 어딘가 힘이 없고 그런 증상들이 많은데, 이제 그럴 때는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당연히 시원한 데로 가시고 그런 야외 활동을 중지하시고 충분한 수분 흡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온수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그냥 물을 먹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엔 항상 좀
그 의복을 이렇게 가볍게 입고 다니셔야 되고 하여튼 시원한 곳에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4살 미만의 그 아동이나 65살 이상 되는 분들은 우리 몸의 그 열을 조절하는 그런 그 어떤 그 펑션이 기능이 좀 아직도 어린아이들은 미숙하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4살 이하의 어린아이나 65세 이상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조심해야 될 부류들은 뭐냐면 혈압약이나 신경안정제나 이런 그 정신과적인 약을 드시는 분, 특히 그 혈압약 가운데는 그 베라블라크라 해서 그 우리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하면서 우리 몸의 반응들을 느리게 하면서 그런 그 혈압을 조절하는 약이 있고 이뇨제가 있는데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이러한 그 열의 그 온도를 조절하는데 몸이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를 드시는 분들도 우리 몸이 그러한 것들 반응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비만인 분들은 비만 때문에 열이 방출하고 이러는 조절하는 그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제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점점 더 이상하면 물론 그 의사를 그 상담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병원에 오시면 그런 전해 물질 그러니까 염분이나 칼륨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마그네슘이나 그런 것들이 이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소변이 농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인 가장 그 시리어스한 그 중한 병인 그 히트 스트로크 그거는 일사병인데 일사병은 열사병과 유사하지만 그 일사병이 더욱더 진행되면 이제 열사병이 진행되면 일사병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본 여건은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의 온도가 90도 이상 되고 습도가 70% 이상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 날 그 노출됨으로 인해서 몸의 그런 그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일사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자의 그 체온입니다. 보통 우리 환자의 체온, 정상적인 체온은 섭씨로는 37도, 그러니까 화씨로는 98.6도 정도가 이제 정상 온도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몸이 이제 기능을 하는데 이 일사병 환자는 체온이 올라가면서 104도 정도가 이렇게 그 이상으로 됩니다. 이 104도 정도는 그 어린아이들이 독감이 걸리거나 바이러스일 때 막 그 경련을 일으키고 발작하고 그런 정도의 그러한 그 온도인데 그것이 어른들에게 그런 정도의 열이 나면 굉장히 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일사병이 되면 104도가 이제 지나가는데 이러한 그 히트크램, 열사병에서 그게 2, 3일이 진행되다 보면서 그 바른 조치, 즉 수분을 흡수하거나 시원한 데 있고 그런 그 몸을 제대로 케어 안 하고 2, 3일이 지나면 이제 일사병이 진행되는데 그럴 때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떤 때는 온몸에 발작이 일어나면서 구토가 심하고 그다음에 심장의 맥박이 빨라지면서 혈압도 떨어지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쉬운 얘기로는 어떻게 매가리가 없고 사람이 이렇게 그 정말 쓰러지고 그 정신을 잃기 일보 직전에 그런 건데 아까 말씀 제일 그 중요한 거는 열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급히 병원에서 그 응급실에 가시든지 의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그 수분을 이제 그 흡수하는데 우리가 보통 가장 응급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보셨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옷을 벗겨서 이런 그 옷을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는 주위에다가 아이스나 얼음이나 이런 찬물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잠겨 놓고 911이나 의사를 데려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는 그 쿨링 블랭켓이라고 해서 그 이게 냉장하는 그러한 그 블랭켓을 덮으면서 아이스를 쟁여서 그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는 그 혈관에다가 정맥 주사로서 그 찬물과 그 수분과 필요한 그 전해 물질, 그러니까 염분이나 칼륨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와 같이 고온도 104도 이상으로 탈수 상태에서 이렇게 며칠을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 일사병의 무서운 것은 뇌나 심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우리 몸의 중요한 그 기관들이 망가져서 회복이 안 되고 영원히 그런 그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일사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르는 이러한 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가시면 여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지의 그런 더운 온도를 적응하려면 한두 주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누구나 여행 가는데 한두 주일을 적응하고 여행을 하실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여행을 아주 더운 지역에 가시면 그래도 하루나 이틀, 첫 번째 하루나 이틀은 좀
가벼운 그 운동과 그리고 너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스케줄을 잡으면서 그러한 활동을 하시면 이런 더운 날씨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한 마지막 한 가지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어린 아이들 4세 이하의 아동들은 열에 그 어떤 그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얼마 전에 그런 사건들이 뭐냐면 이 더운 날씨에 잠깐 마켓에 갔다 오면서 불법이지만 그 아이들이 그 더운 날씨에 잠깐 그 차에다 놓고 잠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분명한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10분 동안 문을 닫고 차에다가 이렇게 문을 닫고 있으면 차 안의 온도가 10분 만에 2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밖에 날씨가 90도라 그러면 차 안에 뭐 예를 들어서 95도라 그러면 한 10분 동안만 밖에 나갔다 오시면 그 차 안의 온도는 115도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잠깐 하면서 어르신들 차에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뭐 들어갔다 온다든지 잠깐 아이들을 놓고 어디를 잠깐 차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고 갔다 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걸 10분 명제하시고 그런 일들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도 굉장히 땀이 흐르는데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시원한 거 그리고 수분 충분히 흡수하시고 가벼운 옷을 입고 무리한 그 스케줄을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정보 강창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